한국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 발표에서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마약에 관련된 뉴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왜 마약에 중독되는 것일까요? 마약은 사람들의 뇌를 자극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극한의 행복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극한의 행복 상태는 뇌에서 생성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최대치로 분비되었다는 뜻인데요. 즉, 마약 중독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술, 담배도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죠. 뇌에서 분비되는 천연 마약 도파민. 하지만 마약, 술, 담배처럼 직접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간접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파민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한 가지이며 우리는 도파민이 분비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다시 말해 도파민 분비는 곧 인간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행복해지는 방법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파민은 언제 분비될까요?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지만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분비되기도 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자신이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며 동기부여가 되는 것 자체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뇌를 위한 보상인 도파민의 생성이 저조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뇌를 괴롭히는 업무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신가요? 당신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 하나에는 분명 월급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뇌에서 의식적으로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어야 하죠.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 달성, 더 높은 목표 설정, 더 높은 목표를 달성. 앞서 말한 사이클을 통해 사람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인류가 충분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술을 원하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은 더 많은 쾌감, 즉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하여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는 존재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뇌가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뇌의 도파민을 생성시켜 목표 달성을 이루는 7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우리의 뇌 속에서 도파민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총 2번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는 습관이 필요하죠. 즉, 작은 목표들을 계속해서 설정하고 이것을 이뤄나가면서 결국에는 큰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면 단순히 날씬하고 멋진 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적정 체중을 위해 2주에 1kg 감량, 한 달에 2kg 감량과 같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목표를 설정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목표를 달성해낸 자신의 모습을 같이 상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분비량은 훨씬 증가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당신의 통장에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입금되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현상을 다시 말하면 이뤄지지 않을 허무맹랑한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도파민 분비에 아무 효과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하라. 우리의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자주 확인하여 중간중간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장거리 여행에서 중간중간에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4단계, 즐겁게 실행하라. 인간은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게 됩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을 때 그것이 맛있으면 또 먹어보고 싶지만 맛이 없으면 먹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 즐겁게 실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즐거움을 느끼면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그 행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지루한 운동보다는 테니스나 수영처럼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줘라. 당신이 만약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야구 선수라고 가정해볼까요? 당신의 뇌는 우승을 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당신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뒤풀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승과 축하 파티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당신의 뇌에 보상을 주는 행동들이죠. 이 보상들을 통해 당신의 뇌는
우승을 위해 다음번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뇌가 보상을 느끼는 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당신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룬다면 그 즉시 당신에게 직접 상을 주세요.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옷이 있다면 목표를 이룰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기대감으로 또 다시 도파민을 분비할 것이고 이것은 도파민 사이클로 이어질 것입니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워라.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느끼는 순간 그 즉시 도파민 분비는 멈추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인간은 만족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한 뒤 더 힘든 목표를 세우는 순간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 달성 후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당신의 뇌 속에서 끊임없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든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단계, 1에서 6단계를 반복하라. 목표를 달성해 뇌가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강한 쾌감을 느낀다. 이것이 도파민 분비를 통한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는 우리의 뇌를 점점 발전시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성장이고 자아실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7단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환 사이클의 시작인 목표 설정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해낼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설정은 게임과 같습니다.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서 게임을 찾지 않게 되고 너무 어려우면 흥미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게 됩니다. 적당한 난이도, 즉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 게임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해나갈 때 도파민은 최대로 분비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파민의 선순환 사이클을 시작할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요?